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르쉐, BMW, 벤츠를 제치고 한국의 제네시스가 럭셔리 1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자동차 격전지인 미국에서 그것도 럭셔리의 왕좌라 불리던 포르쉐가 어떻게 한국 브랜드에 밀려났을까요? 품질, 디자인, 가격? 아니면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뒤바뀐 걸까요? 지금부터 제네시스가 어떻게 미국 1위에 올라선 결정적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는 오랫동안 가성비 좋은 한국차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역사도 짧고 브랜드 네임밸류도 약했다. 소비자들은 제네시스를 고급차가 아니라 중급 세단의 연장선 정도로 바라보며 보수적인 선택을 고수했다. 럭셔리 시장은 전통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었고 제네시스가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제네시스는 한 가지 결핍을 안고 있었다. 바로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이었다. 이 시기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조용한 축적의 시간이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변화의 기류가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유지비와 지나치게 높은 브랜드 프리미엄에 지쳐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SUV 수요의 폭증이었다. 전통적인 독일 고급 브랜드들은 변화를 따라잡는 데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제네시스는 새로운 기회를 감지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SUV 라인업,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기술은 제네시스에게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더 나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한국 브랜드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은 마치 조용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변화의 신호와 같았다. 제네시스에게 모험의 부름이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모험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미국 소비자와 글로벌 시장 전체는 제네시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한국산 럭셔리? 라는 질문 자체가 냉소를 불러일으켰다. 고급차 시장은 수십 년의 전통을 지닌 브랜드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고 신규 브랜드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보였다. 심지어 전문가 평가에서도 럭셔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이처럼 제네시스는 변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이전 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도약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 거부와 회의의 순간은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강한 결단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제네시스가 선택한 멘토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힘이었다. 세계적 디자이너의 영입, 안전성 전 영역을 통과하는 검증, 기술, 완성도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전공법을 선택했다.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다면 제품의 품질로 믿음을 쌓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북미 안전도 평가, 주행 테스트, 인터페이스 편의성 등에서 제네시스는 연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먼저 반응했고 소비자들은 점차 그 변화에 주목했다. 이 시기는 제네시스가 성장의 도구, 전략, 비전을 손에 넣는 단계였다. 브랜드가 탄탄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조언과 지식은 결국 시장의 냉정한 평가였다. 제네시스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럭셔리 경쟁장에 진입한다. GV70과 GV80의 출시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SUV 중심의 미국 시장에서 이 두 모델은 평가와 판매 모두에서 예상 밖의 강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동시에 전기차 라인업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 면에서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제네시스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보며 기존 럭셔리가 제공하지 못했던 합리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발견했다. 이 시점부터 제네시스는 경쟁을 위한 출발선 위에 서게 된다. 결단은 내려졌고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제네시스의 앞에는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르쉐, BMW, 벤츠 등 수십 년 동안 럭셔리 시장을 지배해온 브랜드들은 평가 리뷰 기술력에서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종 비교 테스트에서도 경쟁은 치열했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브랜드 히스토리를 신뢰했다. 그러나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실제 구매자들의 리뷰가 압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편의성, 승차감, 정숙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품질이 호평을 받자 제네시스는 서서히 동맹을 얻었다. 그 동맹은 광고가 아닌 실제 사용자들이었다. 반면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 브랜드가 아니라 제네시스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 제네시스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브랜드인가? 아니면 새로운 럭셔리를 제시할 브랜드인가? 이 고민은 단순한 마케팅 방향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제네시스는 기술의 화려함보다 경험의 깊이를 선택했다. 정숙성, 디자인 일체감, 소재의 고급화, 디지털 편의성 등 사용자의 일상에 집중한 전략으로 정체성을 재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는 창조자로 진화했다. 심연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전통 강자들과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정체성의 재건이었다. 제네시스는 한때 글로벌 무대에서 냉혹한 한계를 마주했다. 유럽 시장 부진, 전기차 성장 정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약세 등 여러 난관이 동시에 밀려왔다. 평가가 좋아도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생기며 브랜드 전체의 존재감이 흔들리기도 했다. 럭셔리와 프리미엄 사이에서 정체성을 다시 의심받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에도 제네시스는 흔들리지 않고 품질 투자와 라인업 개선에 집중했다.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대신 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반복했다. 이 낮은 구간을 견딘 과정이 결국 재탄생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시장에서 품질 평가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G90은 주요 평가기관에서 9.6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압도적 찬사를 받았고 G80과 GV70 역시 각 세그먼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단일 모델이 아닌 전체 라인업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특히 디자인과 안전성, 신뢰성, 사용, 편의성까지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으며 소비자 신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브랜드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고 제네시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이 시점이 바로 보상의 순간이었다. 제네시스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결전을 준비한다. 미국 럭셔리 종합평가에서 포르쉐, BMW, 벤츠 등 전통 강자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각 브랜드가 기술력과 브랜드 유산을 내세워 우위를 주장하는 가운데 제네시스는 품질, 디자인, 가치, 신뢰도를 기반으로 승부를 걸었다. 판매량 증가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가속도가 붙었지만 최종 결과를 앞둔 긴장감은 높아만 갔다. 이 시기는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귀환 준비의 단계였다. 모든 노력과 결정이 이 순간을 향해 축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결과가 발표된다. 미국 유력 평가기관이 선정한 럭셔리 브랜드 종합 1위에 제네시스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경쟁 상대는 바로 포르쉐였다. 전통의 강자, 디자인과 성능의 정점이라 불리던 브랜드를 한국의 제네시스가 넘어섰다는 사실은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순간 제네시스는 단순한 신흥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주역으로 재탄생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를 고급차의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모든 여정이 정점을 향해 폭발한 순간이었다. 제네시스의 성공은 단순한 1위 발표로 끝나지 않았다. 브랜드 평판 상승은 판매 증가로 이어졌고 판매 증가가 다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차 전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제네시스는 전기차 기반의 차세대 럭셔리 시장까지 내다보며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전기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계속 지켜보면 한국차의 변화가 세계 자동차 판도를 어디까지 바꿀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함께하길 바란다.